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 정책 및 제도의 이해 중에 노년기 고용과 고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년기의 고용과 두 번째는 노인 고용 지원 정책, 세 번째는 노인 고용 지원 기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 지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첫 번째 사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지원사업의 근거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에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 이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6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및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크게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형에서는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 활동이 있겠고요. 공익활동에서는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고요. 사업 유형으로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이 있겠고요. 재능 나눔 활동으로는 나름대로 노인 안정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상담 안내, 그 다음에 학습 지도, 문화 공연 활동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형으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서비스 지원, 가정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을 사회 서비스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형으로는 시장형에 대한 사업단, 취업 알선,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이 있겠는데요. 주요 사업에서의 특별히 주요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시장형 사업단은 반제품 식품, 공산품 제작 및 판매, 택배, 세차 및 세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으로는 교육 수료 후 수요처 연계, 다시 말하면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의 연계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시니어 인턴십으로는 참여 기업을 인턴지원금 또는 채용지원금 등으로 볼 수 있고 수행기관은 바로 위탁운영비, 채용 성공 보수로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은 기업 인증형과 모기업 연계형, 시장형 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 직능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자료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자원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도 2020년 대상과 사업 지원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형의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 서비스형과 민간형에는 시장형과 취업 알선으로 나와 있고요. 참여기간은 보통 11개월에서 연중 진행되는 것도 있겠고요. 활동비와 부대 경비 합계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도 보건복지부에 각 사업별 국고 보조율을 50% 지원되고 서울은 30% 지원된다고 하는 참고된 자료를 보시면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한 연도를 보면은 단위별로 보면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인원수에 대한 증가와 또 이런 분포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또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보면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과 예산 지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업을 총괄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신규 사업개발 및 표준화된 사업을 전국에 보급하고 교육과 훈련을, 조사와 연구, 경영지원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산하의 지역본부를 두어서 지역의 특화 모델 사업 개발과 보급,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대회, 개최 및 지원, 정보화를 위한 인력 풀 구축, 지역 자원조사 및 연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은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자 모집을 하고 선발하고 관리하는 등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용지원기관인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지역의 기업의 단기 또는 장기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노인회가 주체가 되어 구직 희망, 그 다음에 노인의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을 통하여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1년 노인인력은행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2004년 노인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9년부터 취업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노인회 본부와 연합회, 지회에 설치된 254개의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이고 지역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 희망 노인의 기본 상담을 기반으로 심층 취업 상담, 구직자 관리, 취업처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참여자 교육, 지역사회 내의 노인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등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또는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01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CSC라고 하죠. 이러한 CSC에 대한 커뮤니티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9년도에는 전국 시니어 클럽이 164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및 역할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그리고 일하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 연대 등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공동 작업장인데요.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지 않아도 저소득층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여가 선용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986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2019년 전국적으로 약 6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직종으로는 단순 임가공, 봉제 완구 제작, 농산물 가공 등 단순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통해 얻은 소득이 매우 낮아
노인의 소득 보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인재은행인데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련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직업지도와 취업 알선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체와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위탁기관 등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 운영 실적에 따라 각 기관별로 사업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바로 고령자 인재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도 현재 YWCA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등 44개소가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취업 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 상담 및 정년 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그리고 고령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으로 바로 여기에 고령자 인재은행의 새로운 또 하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인데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베이비 부모, 이 베이비 부모의 대량 퇴직 등 장년 고용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40세 이상 재직자 및 퇴직 또는 예정자에게 생애 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 참여 기회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32개 기관, 다시 말하면 노사발전재단, 상공회의소, 경영자 총연합회 등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견 전문인력 고용센터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 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서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갖춘 중견 전문 인력에게 직업지도와 취업 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장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바로 중견 전문 인력 고용센터 중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의 주요 업무는 중견 전문 인력의 구직 등록, 직업 상담, 그리고 취업 알선, 중견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고령자 적응 훈련 사업,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 능력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개발과 보급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견 전문인력 고용센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노인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인인력개발원의 교육사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사업에 있어서의 전략 목표는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으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과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전략의 과제를 본다면 노인 취업 역량 및 가치의 제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하나의 전략 과제는 노인 일자리의 사회 기여도 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사업은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요? 첫 번째가 노인 취업 역량 강화인데요.
교육센터 훈련 확대 및 내실화, 맞춤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그 다음에 경륜사업 교육 및 활동 지원, 그리고 직업 소양 및 직무기초 교재 보급으로 60 플러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역량 강화를 본다면 종사자 역량별 맞춤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죠. 그 다음에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전략의 목표라는 부분하고 전략의 과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 프레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때의 트렌드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큰 슬로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노인에 대한 취업을 좀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 기여도도 제고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사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사업에는 정책 연구가 있는데요. 정책 연구라 함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연구와 그 외 정책적 수요가 있는 연구 주제로 과제가 추진되면서 또한 해마다 수요 조사를 통해 노인 일자리 및 노인복지 분야 현장과 관계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과제인데요. 고령사회 대비 및 노인 사회활동, 다시 말하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정책 연구가 바로 필요한 시점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의 연구 과제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 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라고 잡혀 있고요.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노인 돌봄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 어촌, 맞춤형 노인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의 주제를 갖고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발전 방안 연구가 있고요. 다음은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년기 노동 연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있고요. 노인 일자리 통계 자료 생성 기준에 대한 수립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 통계 사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참여노인 실태와 사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태 조사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비정기적 조사를 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진단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정기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비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조사를 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 노인과 수행기관의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3년마다 나름대로의 정기조사를 통해서 대상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의 실시 연도는 제외를 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조사에 따라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또 어떠한 실천적인 영역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큰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기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정책적 수요가 있는 실태 파악을 위한 비정기적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과제는 최근 2년 전에 했던 건데요. 2019년이죠. 19년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20년대에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효과적인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에 매우 유익한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유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유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조사위원회 확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정보와 또 지식에 대한 구축 그리고 연구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홍보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고요. 노인 일자리 통계 동향 발간, 그다음에 이슈 페이퍼 및 간행물 발간 등이 공유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 개최를 먼저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 및 공론화를 위해 적시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연 2회 개최하는데요. 학계와 현장과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포럼은 사실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포럼을 좀 수시로 개최해서 문제를 그때그때 함께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 통계 동향 발간인데요. 매년 노인 인구 및 노인의 경제 활동에 관련된 주요 국내 승인 통계 및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노인 일자리 실적 자료 그리고 개발원 자체의 조사 자료를 수록한 통계 보고서를 발간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에 대한 것들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또 결과물들을 통계낼 때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실적된 자료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슈 페이퍼 발간인데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해 수행된 정책 연구 내용과 결과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산하기 위한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간행물 발간인데요. 정책과 현장 사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고령 사회 및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과 이슈를 공유하는 간행물을 매 분기 발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공유 확산과 특별히 또 고령사회 전문가 포럼 개최 그리고 이슈 페이퍼 발간, 간행물 발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에 대한 고용, 이 노인 고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요? 하지만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줘야 될 많은 과제들과
또 그러한 일들을 함께 공유해야 될 일들이 얼마만큼 많이 해결되었는지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고용에 대한 부분이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과학적인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가능한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고 또 진지한 토론과 또 내용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